이번 챕터는 학도들이 이제 사주를 풀어가면서 핵심적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서 역학관계를 봐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꼭꼭 꼬집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갈 것입니다. 일종의 비법풀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상속 가능한 사주, 뭐 천간합은 어떻게 되는가, 지주의 도충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사회에서 가해자가 될 것인가, 왕따가 될 것인가, 뭐 선거 당선 뭐 가능한 것인가, 뭐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잘 될 것인가, 나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갈 것입니다. 이 챕터는 그런 거에 대해서 풀어가는데, 사주를 푸는데 기본 베이스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이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시면 블로그랄지 챕터가 다 나눠져 있어요. 지금 장명 이제 끝내놨고, 그리고 십성 심리 이제 끝내놨고, 기초 끝내놨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생활풍수, 그 부분은 이제 해놨는데, 거기는 지금까지는 약간 그 긍정적인 부분만 이제 풀어놨어요. 해줬어요. 근데 좀 더 나중에 가면은, 무엇을 좀 더 깊은 부분까지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또 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공부에 참고하시고, 또 제가 제시하는 이론이 또 잘못됐으면 저에게 뭐 쪽지랄지 내지는 뭐 댓글로 달아서 또 학문적 논쟁도 같이 해보고 서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죠. 누가 상속을 모두 받았나, 많이 받았나,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이미 사주풀이 그 챕터에 이미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하세요. 이건 이제 딸이 받았습니다. 상속 같은 경우에 그 월일지 뭐 연질할지 이렇게 합으로 들어오면서 엮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또 운에서 들어오면서 같이 엮어져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또 역학관계를 보면서 기본 베이스가 그거이고, 근데 거기 이제 강의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이제 패스를 할 거입니다. 이것은 첫 강의에, 사주풀이 강의에 제가 이제 이 강의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제 풀어져 있으니까 한번 이제 천천히 올리는 게, 처음 보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멈춰놓고 한번 보시라고 제가 천천히 이제 재산 상속 문제를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천천히 올리는 것은. 자, 천간합에 대한 참고사항입니다. 천간합에 대해서, 천간합. 천간합의 작용력. 천간에서 합이 들어오고, 뭐, 충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천간은 기다 이거예요. 기. 그렇기 때문에, 형으로서 하나의 개체로 보고 이걸 풀면은 안 돼요. 맨 처음에 이제 사주를 공부할 때는 형으로 간목은 뭐 생발하고 뭐 솟구치는 그런 의미다라고 뭐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형으로서 이제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강의를 들을 즈 뭐냐 그러면은요, 이제 십성 심리랄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기초 마스터 했으니까 그 형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으로 가야 돼요, 상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신살 심리, 12운성 심리, 그리고 이제 격국론, 그리고 이제 또 사주는 계속 풀어가는 법, 이렇게 사주 이제 올리고 할 거인데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제대로 이제 보신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풀어지기 시작해요. 공부를 한 2, 3년 한 분들, 해가지고 사주가 안 풀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지금까지만 내가 강의를 봤어도 제대로만 인지를 했다면 그냥 사주 구분들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이제 기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갑이 있고, 경이 있고, 하냐, 그러면 갑경충하고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인지해버리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있다가면은, 실질적으로 이거 행위를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 작용을 하고, 이 간목이 충당해서 날아간 게 아니고, 다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기가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게 막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여기에 묶어 있다 뿐이지, 이거 같이 또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풀어주면 이게 이 작용력이 더 제대로 발휘를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묶였든, 충을 당했든, 풀렸든, 모두가 기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봐주셔야지만이 돼요. 자, 일단 이제 연월간이 합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재과 이거 이제 보면은 이제 편재와 이제 기니까 이제 정인이 합을 돼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일간이니까 합이 돼 있어요. 편재와 정인이 합이 돼 있으면은 지금 사회에서는 이 사회에서 이 정인의 심리에 편재의 그 재적 능력, 그러니까 편재하고 정재는 다릅니다. 정재는 아주 소심하고 조그만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진한 정인을 재극인했을 때는 그건 잔머리 쓰고 일이 되지를 않아요. 자기가 잔머리 쓰고 자기가 한계가 그까지 도달 못하니까 자기 일 풀어가는데, 그런데 편재는 판이 더 큽니다. 판이 더 크기 때문에 편재가 정인을 재극인했을 때 그 재극인하고 정인의 재극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편재가 정인을 재극인했을 때는 그렇게 잔머리를 좀 쓰기는 쓰죠. 그러나 일을 또 풀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합의 작용력이니까 원국에서 연관과 월관이 합을 이루고 있는 경우 사해공이 합하는 것으로 합거를 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합거를 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해공에서 합을 했어요. 근데 사해공에서 합을 해가지고 갑기 합을 해서 편재의 그 능력과 정인의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둘이 쎄쎄쎄를 하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다 일간에게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합거를 논할 수 있다. 사주의 구성에 따라 원국에서 사용 못할 수도 있다. 지지를 통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다.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냐 그러면은 이 둘이 합을 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합에서 쎄쎄쎄하고 놀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지에서 어떤 글자가 들어와서 월지가 이렇게 어떻게 되고 일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이제 주객론이에요. 유기만 하신 분들은 그냥 알아요. 주객론 하냐 그러면 바로 머리에 촥 계산이 나옵니다. 주객론으로 봐야 됩니다. 주객론으로 보고 연월일시로 보고 시간의 흐름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천간에 합이 됐지 않습니까? 이 연월직끼리 여기서, 그러니까 연월직끼리는 합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건 참 무정한 관계잖아요. 그러나 연월지의 이 상황들을 전부 다 끄집고 자기한테로 와서 모두 다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일간이 합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일간이 합. 일간합. 열경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간이 어떤 경우에 합을 돼 있다면 이건 합으로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이 을을 지금 합을 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금이 을 재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해. 다른 일 다 해. 근데
그 경금의 사회적인 경향성이 재를 추구하는, 항상 재를 추구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사지 전체 구성을 봤을 때 이 합이 돼 있으면은 이 사람의 심리가 이런 재를 추구하는, 추구하면서 자기가 을경합으로 해서 금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경합으로 해서 금으로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욕심이 많은 거죠. 여자를 취하든 개를 취하든 그 다 내 거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리 속에서 사주 상담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역학관계,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났어요. 그러면 다른 이 상황하고 역학관계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일관이 청관과 합이 되는 경우는 합거를 논하지 않는다. 경향성을 나타낼 뿐이다. 그리고 원합, 이제 원합이 이제 뭔 합? 원합. 나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합이 됐다 이거예요. 일간과 사이를 두고 멀리 떨어진 합이다. 이게 그러니까 합도 되고 또 합도 안 되기도 하고 또 합도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풀려냐 그러면은 이제 병화는 간목에 있어서 이제 식신이에요. 식신이고 신금은 정관이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간목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식신과 정관합이 돼 있거든요. 식신과 정관합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기술로, 나의 능력으로 이 정관을, 이거 이제 사회의 관이거든요. 이게 사회의 관이면서도 자기 관이에요. 자기 관. 이건 자기 직장도 될 수 있고, 자기의 명예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기술로 해서 합이 됐기 때문에, 자기의, 관적인, 관을 키운다. 오히려. 그 기능으로. 그리고 또, 이 관에서는, 이제, 이 식신의 기술을, 이 사람의 기술을 인정해 준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당신 기술 좋아. 아니? 당신 이 일을 맡아줘. 라고, 관청에서 또 회사에서 또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어떤 큰 기업에서, 자기한테 자기 기술을 인정해서 일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합하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합하기 어렵다. 그 말이 합을 하면서도 안 하고 합을 하면서도 안 하고 이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식신의 능력은 발전하는 것이고 정관의 능력도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유정한 관계로서 자기를 중심에 놓고 서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유정한 관계로 해석한 것이 보편적이나 일간에 따라서 합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 강의를 들으시려면요, 제 강의 십성심리를 공부를 하시고 오시면 굉장히 편해요. 거기 십성심리가 37강쯤 되는데, 시간으로 해서는 한 20시간쯤 될 거예요. 20시간쯤. 그러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1.5배속 돌려서 쫙 들으면 금방 들을 것이고,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기초부터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들으면서 반드시 필히 꼭 구독, 좋아요는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좀 더 이제 들어가서 볼까요? 이미 강의를 기초지장간, 육신, 십성, 조합심리, 일간희귀론, 물상론, 12운성, 12신살, 천지통복, 대시온 보는 법, 격국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장명, 택일,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비법이라고는 제가 적어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보면은 좀 비법 내지는 좀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빼놨어요. 어떤 것들을 또 강해가면서 하는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할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겠는가? 거지가 되겠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은 척을 줘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사주해서 백선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재생 목록에 들어와서 보면은 격국용신론, 장명, 그리고 인연법, 공학, 대세운 보는 법, 풀이비법, 백선 등등 해갖고 저 챕터대로 쭉 해서 다 들어있습니다.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해가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합이 이제 세 가지 경우잖아요. 월간, 이제 연간, 이제 시간에서 합이 됐어요. 나를 중심으로 합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일간의 합은 경향성을 추구한다는 것이지 합해가지고 일간이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쪽 중심으로 자기 심리가 치우쳐서 그쪽을 전 더 잘할 수 있고, 좋은 부분이면 잘할 수 있고, 나쁜 부분이면 못된 심리를 더 가질 수 있고, 이런 얘기로 풀어야 됩니다, 이게. 갑기합이잖아요. 내가 재를 추구하는 심적인 상태가 강하며,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합을 되는 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갑기합은 이제 사회, 가까운 사회, 이것은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시부분이니까 자기가 사업을 한다 할지 뭐 한다 할지 마음이 먹어서 나온 얘기고, 이것은 이제 월간과 연간은 이렇게 작용을 하지만 이게 이제 사주를 볼 때 연, 월, 일, 시가 있어요. 일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지나가니까 활성화가 여기는 한 20대, 여기는 한 30대, 40대 초반 여기는 이제 40, 50대, 여기는 60대 넘어가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시는. 자, 그러면은 이 60대 왔을 때 이것만 활성화된 게 아니고 이게 전체 같이 다 활성화돼서 모든 작용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대 되지만은 이제 국가기관이랄지 이제 큰 사업체, 이제 큰 사업체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 삼성 이렇게 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굴지의 그룹들은 정확하게 명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것은 사적 기업이기 때문에 월간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학문적인 기본 베이스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연월간을 다 작용합니다.
동사무소는 조그만 하지만 그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자료로 봐야 돼요. 그러면서도 조금만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월자리도 같이 봐야 되고, 그러면 이거 국가기관이랄지 큰 기업이랄지 이제 해외. 자, 이쪽에 있는 부분에 재적인 일을 자기가 합해서 가져온다라고도 봐야 됩니다, 이게. 심리적 성향성은 그렇게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일이 전개될 것일까는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월간과 시간의 투하, 뭐 이제 여기는 이제 월간과 시간화, 또 여기는 월간에서 이렇게 이제 양쪽을 합을 하고 있어요. 이제 편인이 식신은 도식하고 있네. 여기는 내가 사회활동에 함에 있어서 천간 편인이 식신이 묻고 활동력이 저하된다. 이게 도식이란 얘기, 도식이에요. 이 경우는 이제 도식이잖아요. 이제 편인 도식인데, 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사회에 있는 이 주객론이에요. 사회에 있는 편인, 선배, 윗사람들 얘기죠. 그러면서 또 자기의 또 이제 일찍 얘기해요. 자기 이제 여기가 이제 월이니까. 그러면서 이게 자기의 이제 식신이 상관이네. 상관 잘못 적어놨네. 예. 저기 잘못 적었어요. 이제 상관이나 식신이나 뭐 그거이지 뭐. 상관.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편인이 상관을 제어를 하고 있어요. 편인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편인이 상관을 제어를 하고 있는, 아까 식신을 잘못 얘기한 거예요. 식신일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무토일 때는 아까 얘기처럼 그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기토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갑기합을 했어요. 상관하고 편인하고 상관하고 합의를 했네. 자 그러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사회의 지식, 자격, 학문, 특수한 학문이 자기의 상관에게, 그러니까 상관폐인은 정인이 상관을 폐인했을 때 상관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폐인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폐인인데 어떤 폐인이냐 그러면은 편인 상관 폐인한 거예요. 이 심리를 알면은 그 얘기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십성심리를 쫙 보고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 편인은 깊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깊은 생각, 고민 때리는 거, 나는 왜 이러지? 뭐 이런 심리가 이 심리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나의 그 생각도 그렇게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이런 그룹 사람들 또는 이제 지식적인 특수 지식, 이것이 나의 상관을, 나의 날치는 상관한테 부적을 써준 거예요. 그럼 나의 상관의 능력을 발휘를 하는데, 정의는 순수한 학문이고 깨끗한 정신력이 상관을 폐인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아주 이렇게 발전하고 이 정관을 적당히 조절하면서 발전시키는 거인데, 편인은 그 깊은 머리로 의심병을 갖고 있으면서 상관이 날치는 상관짓거리를 좀 덜 하는데 조절하면서 기가 막힌 상관의 머리로 관을 이용해 먹는다. 관을 활용해 먹는다. 좋게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이용해 먹는다. 이런 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거 오행 이렇게 전체 중에서는 머리가 제일 좋은 것이 이제 수오행이지 않습니까? 수오행은 깊은 이론에 탐구를 하는 그런 오행적 성격의 머리가 좋다 이런 얘기고,
상관은 일반적으로 어떤 오행을 갖고 있는 상관이든 간에 상관이 제일 머리가 팩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 순발력 있게 머리 쓰는 사람이 상관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상관이 이렇게 특히 편인이 이제 그 제거를 해주냐 그러면은, 정인이 상관 페인한 것하고 편인의 상관 페인, 편인의 상관은 페인은 한 바퀴 더 생각해서 이용을 하는, 그럴 수가 있어요. 뭔 사건이 났는데 운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구조냐 그러면 본인이 잔머리 쓰고 했구나. 딱 맞아요. 여기도 이제 이 병화 입장에서 편인이 양쪽을 묶었는데, 이 자기가 이리저리 편인에서 요거 이제 상관이잖아요. 이제 여기 이제 식신 잘못 썼어요. 이제 상관 직거를 아까 똑같은 내용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무토여가지고 이제 식신이라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것은 정확한 이제 도식행이거든요. 자, 도식이라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사주를 보면은 이제 형태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이게 하나는 가정적으로 아주 괜찮은 가정이야. 그리고 이제 엄마가, 특히 엄마가 생각이 건전하고 정말 노력하는 엄마예요. 그러면 이 편인 도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아이가 애를 쓸 때 이게 식신이고 이제 편인이니까, 어렸을 때 식신이니까 뭔가 막 사부닥사부닥 뭔가 자기 딴에는 장난감 한다 만들어다 부셨다 이런 짓거리를 할 거 아니니까. 그러면 똑똑한 엄마들은 그 애의 재주를 보고 오히려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면서 걔가 엄청난 발전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이런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경우이고, 엄마가 이제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반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대강 뭐 어렵게 살고 엄마 애기한테 나도 관심도 없고, 애기는 이 자기 친구들하고 어영부영 올리면서 뭐 좀 피곤한 상황이나 되고 하냐 그러면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계속 고민에 빠져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 도식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애들은 엄마 책임이에요. 그리고 좀 컸어요. 그러면 본인 책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하기 싫어서 스스로 정신병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경우는 진짜,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하고 가짜 한자 진짜 한자 사주 보면 알아요. 그 애하고 직접 같이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그런 애는 상담한 것하고, 자기가 일부러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빠져서 점점 그렇게 가버리는 사람하고 상담하면은, 그 직접 애기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릅니다. 달라요. 그걸 딱 느껴요. 자, 그래서 이제 도식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편제가 와서 경금을 이제 도식은 푸는 것은 이제 편제의 현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편제가 와서 도식을 푸는데, 편제가 와서 도식을 푼다라고 외우냐 그러면은 절대 사주목법이라. 왜를 알아야 돼. 편제의 성향은 영역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이 판을, 전체 판을 이렇게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그러고, 쟤는 지구력이거든요. 왜?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편제가 자극을 해줄 때는 이 편인이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 꺾어져 가던 것이 현실적인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인이랄지 이제 보면은 편인 도식이 가지고 하고 뭐 주면서도 그 편인 예를 들어서 상관이나 이제 편인이나 이제 음식 잘 하잖아요. 자기가 생동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정인이 딱 계획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감으로 뭣도 잘하고 해요. 근데 이제 상관이 음식을 차려줬다. 그러면은 맛있어. 와, 왜 이렇게 맛있대요? 라고 해줘야지만 상관은 기분이 좋고, 식신은 정말 맛있어요란 말도 안 하고 팍 먹고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러면 이제 식신은 이제 기쁜 거야. 좀 달라요. 그러면서 걔가 진짜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식신을 도식돼 있는데 어쩔 때 꿍 해갖고 나는 왜 그래 하고 이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인들이랄지. 그러면은 간단해. 쟤는 현실적인 것이고 물건이지 않습니까? 결과물이고 선물 딱 주면은 풀려. 근데 그 선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여자분한테는 A가 예를 들어 여자분한테는 감자가 필요한데 남자가 선물한 것이 무를 해버려. 무를. 근데 무를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50만 원짜리 선물만 해줘도 된디. 그러니까 항상 편의는 그래도 50%가 부족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십성식리에 와서 잘 보시면 이 말 이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묶인 활동력이 제약이 되는 도식이 된다 이거예요. 이제 대운 세운에 따라서 기토나 간목에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탐험 만극하고 있으니 이것이 이제 기토라고 했는데 이거 무토라고 무토 기토 같이 이거 잘못 써가지고 이제 막 둘 다 식신상관을 다 설명하고 있네. 탐험 만극하고 있으므로 재성을 이어서 간목을 그할 때 나의 식신이 풀리면서 식신 해기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무토가 이제 내가 잘못 써요. 식신 상관이라고 써놔야 되는데 왜냐면 상관이 있고 이제 식신이 있어요. 이제 병화 입장에서 근데 간목이잖아요. 이제 이것은 이제 편인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무토 이제 병화 입장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간목을 그거 할 때 경금이 와서 그러면은 이 경금은 도식도 풀면서 봐요. 바로 식신 생재로 가거든요. 상관 생재로 가고 여기는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 이 편인의 심오한 머리, 철학적인 머리,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끝없이 공부하는 그 머리, 그리고 식신의 깊은 행동력, 행동의 결과력을 아니에요. 행동력. 이게 합해져-가지고 재적인 것을 쫙 추구를 해가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따봉 하면서 이제 한방 재를 축적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는 강의가 내가 이걸 뭐 그냥 간단하게 쭉쭉쭉 해주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깊게 가야 되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놨네. 병이 있는데 시로합, 병신합, 원로합, 연울합. 아까 얘기했죠? 사회, 국가, 자기 나와바리. 자기 나와바리. 여기 신은 월은 사회에게는 국가, 회. 자, 여기서 여기